송은재TV 시작합니다. 월요일 아침부터 정치권에는 협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. 지난 주말에는 각종 쌍욕 같은 이런 폭언들이 난무를 하더니 이제는 협박이 또 오가고 있습니다. 이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죠, 정치인들은. 그래서 말이 좀 거칠 때가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인효한의 협박, 또 이준석의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복잡하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인효한입니다. 인효한이 이번 주는 이제 수능이 치러집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넘기겠다.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매를 들겠다.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들이죠. 불출마나 험지 출마하라. 험지 출마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. 불출마입니다. 불출마. 험지 출마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불출마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김기현도 시간을 끌겠다. 때와 뭐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냐. 주호영은 대구에서 죽겠다라고 했습니다. 장제원은 어제 또 뭐 차량 100여 대를 동원을 해서 5천여 명의 지지자를 모으는 이런 산악회 모임을 가졌습니다. 그러니까 인효한의 협박이 거칠어졌습니다. 매 맞고 우유 먹을래? 아니면 우유 그냥 마실래?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환자 아프다라고 해서 환자라고 해서 의사인 자기가 와서 처방을 하고 약을 줬는데 먹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. 변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다. 선택하라.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인효한이 뭐 여러 가지 혁신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등에 대해서 그 징계 처분을 철회를 했습니다. 그 다음 이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 영남권 중진들의 이 불출마도 촉구를 했습니다. 또 비례당선권의 청년을 50% 할애를 하자라고 했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자라고도 했습니다. 또 앞으로 곧 민생에 대한 혁신안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. 이렇게 계속 혁신안들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게 그 징계 처분을 철회하는 것, 이준석이나 홍준표에 대해서 그 부분 이상은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다. 이건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김기현이 뭐 주로 이야기해 왔던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받아들여서 공약으로 내야 합니다.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50% 이상의 지지를 해준다면 국회를 이 과반을 장악을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모두 내려놓겠다.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질질 끌 이유는 없고 이 청년에 대한 할당, 뭐 여성에 대한 할당 이 부분은 좀 조율이 필요할 겁니다. 이게 50%라는 안을 이렇게 착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눈높이에 맞는 청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. 이준석 같은 또 청년을 이렇게 발탁을 해서 또 우리 정치권이 혼탁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서 물론 수치는 좀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앞으로 민생에 대한 혁신안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다, 반응이 없다. 역시 이제 매를 들겠다라고 했는데 매를 들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. 김기현을 비롯해서 주호영 마찬가지입니다. 들 수 있는 매는 굉장히 많습니다. 한 사람 한 사람씩 꼭꼭 집어서 왜 공천을 받을 수 없는지, 왜 불출마해야 되는지가 이제 거론되기 시작하면 참 중진이고 이 대목에서 당대표고 이랬는데 피를 흘려야 합니다. 피를 흘리는데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. 정보로나 많은 공격력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집권 여당의 핵심이 결정을 하게 되면 뭐 까놓고 이야기해서 대통령입니다. 대통령이 지금 이 인효한 혁신위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물론 그래도 당 중진이고 명색이 평생 정치를 했는데 지지자도 모으고 대구를 떠나지 못하겠다라고도 하고 당대표가 그래도
일에는 순서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냐. 버텨볼 수 있습니다. 버티는 것까지를 뭐 탓하는 건 아닙니다. 한번 버티고 반발해 볼 수 있습니다. 역시 정치는 또 그래야죠.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해 준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일찍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반발을 하는 것도 또 뭐 중진으로서는 지지자들을 보고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 끝은 매를 맞기 전에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.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. 내려놓아야 할 때고 어떤 형태로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. 내려놓지 않으면 굉장히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. 그 이야기를 지금 이뇨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뇨한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과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뇨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, 이건 이뇨한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뇨한이 제시하는 이 길을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. 50%를 30%로 줄이고 5명이면 3명으로 줄이고 또 뭐 10명으로 늘리고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겁니다. 그런데 핵심들은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결국 힘에 의해서 내려놓게 될 것이다.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. 이준석이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. 이준석과 천하 용인 측근들.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준석에게 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고 또 일정 부분 공천권도 할애를 할 테니까 이준석을 붙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이준석에게 뭐 통화를 한 현역 의원들 영남권도 포함해서 6명에서 7명이 있다. 그 명단도 공유를 했다. 천하 용인과 현역 의원들입니다. 이런 이야기도 흘리고 있고 또 방송에 나와서 물론 이건 질문이 있은 거였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준석에게 중책을 맡기는 이런 약속을 하면 받겠느냐, 당에 남겠느냐라고 하니까 이준석이 윤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. 또 뒤통수 칠 것이다.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을 중책을 맡긴다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는 당에 남지 않겠다. 신당을 하겠다. 뭐 이렇게 합니다. 이준석이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느냐. 이준석이 또 왜 이런 협박을 하느냐. 뭐 이준석도 측근들이라고 하는 천하 용인 나서서 당 지도부에서 이런 걸 맡겼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전부 거짓말입니다. 전부 사기입니다. 이준석 전략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이라든지 윤상현이라든지 이 이준석 세력으로부터 정치적인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준석을 잡아야 한다. 뭐 이준석이 나가면 선거가 위험해진다. 이준석 신당을 하면 3, 40석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다. 이게 민주당도 피를 흘리겠지만 국민의힘도 결국 손해가 된다.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.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. 이준석은 12월 말에 뭐 신당을 창당하겠다, 발표하겠다, 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. 이준석을 지금 만나는 사람을 보면, 공개된 만나는 사람을 보면 별 것 없습니다. 이준석이 지금 내놓고 있는 뭐 정치 비전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오로지 반윤석열 뭐 화풀이입니다. 이것밖에는 없습니다. 그 신당을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? 그런데 왜 이준석은 이렇게 할까? 전략이 있느냐? 뭐 당에 남기 위해서 뭔가 노림수가 있느냐? 나가서 민주당 쪽과 비명 반명들과 손을 잡는다든지 금태섭과 손을 잡는 뭐 이런 어떤 전략이 있느냐? 그 모두 전략 없습니다. 그 힘듭니다. 서로 자기가 대장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힘들고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대선 주자급이 없습니다. 그 파괴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. 또 인효하는 이준석에게 중책을 제시를 했습니다. 이미 선거 때 중요한 일을 맡아달라. 중요한 뭐 역할을 좀 해달라. 인효한 입으로 분명히 했습니다. 인효한이 이준석에게 중책을 제시한 것은 무게감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한 것은 이준석의 신당이 동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도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이준석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구나. 그렇게 하면 이준석은 지금 이 신당의 동력이 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효한은 지금 당근을 주고 있는 겁니다. 인효한 이외는 모두 채찍입니다. 그 부분을 빼고
국민의힘 지도부든 현역 의원이든 누구든 이준석에게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. 흔히 하는 말입니다. 뭐 인사치레죠. 전화를 해서 뭐 신당 잘 돼 가느냐,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으냐, 뭐 다리 걸쳐 놓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다리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이 침 한 번 묻혀 놓는 겁니다. 정치인들은 이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. 이준석이 이것 가지고 지금 사기치는 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잡는다. 이준석을 왜 잡습니까? 인효안으로 충분합니다.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. 인효안으로. 그 다음 현역 의원들, 이준석 자신 있으면 이 현역 의원 6, 7명 천하용인에게는 공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름 까십시오. 이름 까면 그 현역 의원들 웃을 겁니다. 그냥 이준석과 과거에 뭐 인연이 있어서 안부 전화 한번 하고 그 뭐 침 한 번 묻힌 걸 가지고 이걸 이용을 해서 뭐 현역 의원들도 참여를 한다? 현재? 이준석은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준석이 제가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은 지금 전혀 안 되는 겁니다.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. 파렴치하고 참 이 폐륜 같은 이런 짓거리 이외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. 계속 인효한과 윤 대통령만 공격을 합니다. 그것 이외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. 이준석의 계산, 뭐 유일한 것, 이준석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. 인효한은 이준석을 잡는 모습을 계속 보여서 뭐 나쁠 게 없습니다. 그 이외에 이준석이 하면 위험하다, 3, 40석이 뭐 날아갈 수 있다. 전혀 불필요한 바보 같은 짓들입니다. 이준석이 신당을 해서 지역구를 한 석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준석은 누가 잡아도 신당합니다. 비례대표는 지금 선거법이 바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말을 하기가 힘들고 지역구에서 한 석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준석은 스스로 무너집니다. 뭐 내비둬도 그냥 뭐 당에 뭐 있든지 말든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. 이준석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별의별 사기를 다 쳐보는 겁니다. 12월 말까지. 아무 곳이나 건드리고 찌르고 뭐 난리를 치는 겁니다. 지금 원맨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하태경이나 거기 3, 40석이 필요하다. 하태경의 선거, 하태경의 정치적 계산에는 이준석 세력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하태경 또 윤상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. 이준석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당의 계산, 국민의힘 전체의 계산에 맞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. 그래야 중진입니다. 당장 자기에게 조그마한 이익이 있더라도 당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조그마한 이익은 포기할 줄 알아야, 희생할 줄 알아야 그게 중진입니다. 그게 책임감이죠. 이준석은 지금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윤 대통령 뭐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겁니다. 당에서 잡고 있다. 자기가 뭐 당에 남을, 당에서 잡고 중책을 주면 뭐 남을 수도 있는 것처럼 계속 흘리고 또 대구로 간다, 광주를 간다, 뭐 아무거나 찔러보는 겁니다. 전략이 서고 사람이 모이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뭐 민주당도 복잡하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. 대결 구도가. 인효한이냐 이준석이냐.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. 이 정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. 인효한이냐 이준석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이준석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인효한 혁신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인효한 혁신위에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. 또 뭐 정말 이준석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준석 따라 신당으로 나가면 되는 일입니다. 이준석 뭐 계산 뻔합니다. 12월 말까지 이렇게 분탕질 해보고 될 것 같으면 지역구 한 석이라도 될 것 같으면 신당합니다. 무소속 신당합니다. 그래서 인효한 혁신위가 매를 들 수 있다라고 인효한이 협박을 했는데 참 불편할 겁니다. 그런데 인효한 혁신위의 이 말을 무시했다가 인효한이 말하는 이 매보다 더한 수모를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읽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? 송은재 TV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